천국의 아이들 6번째. 분홍 구두를 신은 아이. 아이들은 조회를 싫어했다. 햇볕이 쨍쨍한 운동장에 세워놓고 잔소리를 지루하게 늘어놓는 탓이었다. 거기다가 손발에 때가 있는지 또는 옷은 깨끗한지를 검사하기 일쑤였다. 조회 시간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었지만 선생님들은 몰랐다. 여자아이들의 조회 시간이었다. 히잡 차림의 여자아이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운 모습은 장관이었다. 마치 종교의식 같았다. 그 앞에 조례단에 여자 교감 선생님이 올라섰다. 차렷! 교감 선생님께 경례! 구령에 따라 아이들이 교감 선생님이 뭐야? 교장 선생님 말고 교감 선생님 있잖아. 귀여운데? 교장 선생님 밑에 선생님들 감독하는 선생님. 구령에 따라 아이들이 모두 인사를 올렸다. 마주 인사를 하고 난 교감 선생님이 한 주일 동안 할 일을 중심으로 생활 지도를 했다. 첫 마디만 들어도 훈화가 지루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시험이 시작됐다. 이번 시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한 결과를 알아보는 것이니까 시간을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부모님께도 알려드려라. 또 너무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말고 만화 영화는 공부를 끝낸 다음에 보도록 해라. 이제 슬슬 몸을 비틀거나 딴 곳을 살피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교감 선생님은 아랑곳 없이 말을 이어갔다. 배운 건 빈틈없이 외우도록 해라. 또 건강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하겠다. 손톱을 자주 깎아라. 시은아, 손톱 좀 자주 깎아라. 왜? 손톱을 자주 깎으래요, 교감 선생님이. 얘 왜 건강이야? 손톱을 자주 깎지 않으면 손톱이 길어가지고 지저분하게 손톱 밑에 끼고 그거 막 어디저기 묻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매주 금요일마다 깎으면 주말에 깨끗한 손으로 지낼 수 있을 게다. 토요일엔 검사를 하겠다. 아이들 속에서 자라도 섞여 있었다. 자라는 속으로 또 그 소리라고 불평을 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맛살을 찌푸렸다. 자라의 눈에 아이들 아랫도리가 들어왔다. 아이들의 다리가 마치 촘촘히 심은 나무들 같았다. 옮겨 심을 때가 된 묘목밭에 들어온 듯 했다. 자라는 무심코 옆 학급의 아이들의 구두를 살폈다. 한순간에 자라의 숨이 딱 멎는 듯 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잃어버렸던 분홍 구두가 눈에 쏙 들어온 것이었다. 나비 장식도 그대로였다. 자기 구두야?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터졌던 그 자리에 꿰맨 자국도 있었다. 분홍 구두를 신은 아이는 발을 까딱까딱하며 무슨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그 사이에 교감 선생님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더러우면 손톱 밑에 병균이 우글거리게 된다. 그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으면 금방 병에 걸리게 마련이다. 이것으로 조회를 마친다. 이제 알겠지?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조회를 마치는 종소리가 났다. 좋아, 이제 교실로 들어간다. 자, 앞으로 가. 한 줄로 서서. 교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아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생기를 띤 아이들은 헝클어진 타래에서 풀려나듯 술술 줄을 이뤄갔다. 1학년부터 학급마다 한 줄을 이루며 차례로 교실로 향했다. 1학년에 이어 2학년, 그리고 3학년, 4학년, 차례차례대로 들어갔다. 마치 단체 무용이라도 하듯 질서 있게 움직였다. 마치 긴 뱀이 다리를 풀듯. 자라? 1학년인가 본데? 아이들은 둥글게 또는 구불구불하게 줄을 움직이며 교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 자라는 다시 실이 헝클어진 기분이었다. 분홍 구두를 신고 엘리는 몇 학년이야? 글쎄 3학년인가? 분홍 구두를 신고 있는 아이를 놓쳐버린 것이었다. 엄마 정확하게 모르겠어. 아무리 살펴도 그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자라의 학급에서는 받아쓰기 시험을 보았다. 선생님이 느릿하면서도 또렷한 발음으로 받아쓸 문장을 불렀다.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하늘을 날자.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선생님이 부르는 문장에 귀를 기울이며 받아쓰고 있었다. 조용한 교실에 쓱싹쓱싹 연필 소리만 났다. 또 이런 소리 좋아한대. 연필 소리? 똑똑똑똑 하면서 쓱쓱쓱쓱 소리 나. 똑똑 소리도 나고 쓱싹쓱싹.
엄마도 연필 소리 사각사각 소리 좋아하는데. 그 속에서 자라도 이런 소리는? 싫어. 그 속에서 자라도 열심히 쓰는데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다. 가끔 창밖으로 눈길을 주고 있었다. 거북이도 따라 올라갔어요. 선생님이 마지막 문장을 마저 읽었다. 곧이어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렸다. 자, 이제 연필을 놓고 시험지를 들어라. 어서. 그리고 반장은 시험지를 걷어오너라. 얌전히 앉아서 시험지를 들어올리는 아이도 있고 시험지를 들고 일어서는 아이도 있다. 몇몇 아이는 아직 엎드려서 뭔가 극적거리기도 했다. 그런 아이들 틈을 오가며 반장 아이가 시험지를 걷어들였다. 쉬는 시간이니까 나가도 좋다. 다음 시간은 수학이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맨 먼저 교실을 나온 아이는 자라였다. 곧장 운동장으로 나간 자라는 뛰놀고 있는 아이들의 신발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폈다. 그런 자라의 발은 슬금슬금 옮겨다녔지만 눈빛은 간절했다. 건성으로 볼 적에는 몰랐는데 아이들의 신발은 참 여러 가지였다. 구두, 운동화, 고무신에다 색깔과 모양도 갖가지였다. 새것 헝것은 물론이고 헐렁하게 신은 아이도 있고 작아서 꽉 조이게 신은 아이도 많았다. 쉬는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다 돌았을 무렵이었다. 자라가 그 자리에 딱 멈춰섰다. 앞가슴이 거푸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며 숨결이 골라지기를 기다렸다. 눈은 반짝했다. 그 눈길은 한 아이가 신은 구두의 나비 장식에 멎어 있었다. 찾았다. 반가워 외친 이 말은 자라의 마음속에서만 울릴 뿐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조회 때 잠깐 본 잃어버렸던 제 분홍 구두를 드디어 다시 찾은 것이었다. 그 순간 분홍 구두를 처음 샀을 때가 떠올랐다. 유치원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사주셨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유치원 때 들어갈 때 사준 건데 응, 그 아저씨한테 가서 신발 맞게 만들었나 봐. 응. 아버지가 직장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표창장과 함께 상품권을 받아왔었다. 그것으로 아버지는 알리의 옷을 사주려 했지만 알리가 자라의 구두를 사주려며 양보했던 것이다. 어머니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신을 수 있게 큰 구두를 샀다. 아빠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또 새 구두를 사면 될 것을 잘못했다고 어머니를 나무랐다. 하지만 입학 무렵에 형편이 어려웠던지 아버지는 구두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 그리고 분홍 구두를 신고 유치원에서 소풍 갔던 일, 연극 발표회 때 무대 위에서 구두가 벗겨져 쩔쩔맸던 일도 떠올랐다. 자라의 눈길이 구두에서 서서히 위로 올라갔다. 좀 마른 몸집인 그 아이는 새 것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빤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은 하얗고 순하게 생겼다. 자라는 그 아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금 가까이 다가갔다. 그 아이는 과자를 먹고 있었다. 과자를 먹느라고 혼자 외따로 떨어져 있었던 모양이었다. 자라를 힐끔 보고는 남은 과자를 다 입에 넣었다. 어떻게 해서 저 아이가 내 구두를 신게 되었을까? 자라는 그 아이의 얼굴과 구두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때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분홍 구두를 신은 아이는 강종강종 뛰면서 교실로 가버렸다. 자라는 교실로 가면서도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그 아이를 찾느라 자꾸 둘러보았다. 내일은 지각대장.